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등감 많은 사람들의 특징 탑3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하시기 전에 부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만나고 나면 예외 없이 기분이 상하거나 뒤끝이 영찝찝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만날 때마다 상대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살펴보면 바로 그들은 심각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러한 열등감은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지속적으로 파괴해 나가는데요. 그 대표적인 증상에는 바로 우월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열등의식을 만회해 보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짓밟는 열등감 중의 최고봉이자 끝판왕 열등감이며, 오늘은 바로 이러한 우월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턴 방송 편의상 우월 콤플렉스를 그냥 열등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그들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 죄다 아는 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안다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잡동사니 같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국가적 혹은 세계적인 일들에까지 두루 아는 척을 해대며 거의 한마디도 양보하지 않고 두 눈 번뜩이며 끊임없이 헛소리를 늘어놓죠. 그들은 그렇게 남에게 아는 체를 하기 위하여 매일 뉴스를 뒤지는데요. 그 뉴스 기사를 끝까지 다 읽으면 좋으련만 그 많은 뉴스를 죄다 끝까지 읽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오로지 남에게 아는 체를 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제목과 부제목 정도만 대충대충 읽음으로써 깊은 진실과는 동떨어진 정보만을 머릿속에 가득 채운 채로 지인들을 만나 자신이 겪는 불치병인 안다병의 심각한 증상들을 끊임없이 발산하면서 떠들어대는데요. 그것은 많은 양식 있는 사람들과 지식인들이 쓸데없는 잡동사니 지식들은 무시하고 중요한 핵심 사안들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드는 모습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렇게 그 안다병에 걸린 사람이 전해주는 얘기를 들은 몇몇 지인들이 행여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물어보면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정보를 습득하여 더 이상의 깊은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 열등감 많은 사람은 그 질문에 천연덕스럽게도 허튼 사실들을 덧붙이며 그럴싸하게 대응하는 임기응변을 발휘하면서 능수능란하게 엉터리 진실들을 마구 늘어놓곤 하죠. 당장은 아무도 그 자리에서 그것이 사실인지를 깊이 있게 확인해보지는 않을 것이므로 사람들의 그러한 허점을 잘 알고 있는 그 열등감 많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식의 기만적인 처신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엔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며 내세울 만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으니 스스로 남에게 끊임없이 아는 체를 해대면서 자기 PR을 하며 열등감을 만회해 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의 모습은 실로 측은하다 못해 때론 눈물 겪기까지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제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그들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를 쓰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과 행동을 집요하게 실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상대가 자기를 칭찬해주는 말을 해줘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상대를 깎아내리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곤 하죠. 이 세상에선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닥치는 대로 깎아내리면 그 반작용으로 자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수준 이하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특히 상대가 자기에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욱 못되게 능멸하려 드는 인간성 바닥의 모습들을 보여주곤 하죠. 이런 사람에 대한 대응으로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사람한테서 받은 모욕의 몇 배 이상으로 맞받아치면서 공격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런 식의 과격한 대응은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라도 결국 서로의 영혼에 플러스가 되는 방식은 아닌 것이죠. 이런 식의 안하무인격인 사람에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만나지 않거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훨씬 정신 건강에 좋을 것입니다. 때론 맞대응해야 할 경우도 종종 있긴 하지만 어리석은 자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 중에 진리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 그들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반드시 복수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비위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오래도록 마음속 깊이 간직해두고 있다가 어느 순간 반드시 낭가품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전혀 괴념치 않을 만한 사소한 일이라도 이 열등감 많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참을 수 없는 모욕이 되고 그 모욕감이 복수의 씨앗이 되어 하염없이 자라나서 어느 날 손윗사람, 손아랫사람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어 기필코 응징해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소심한 사람들이 우월 콤플렉스를 가질 때 생겨나는 가장 파괴적인 형태의 열등감이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정신병의 일종인 것이죠. 이 열등감의 화신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한 사람은 그것이 전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일이 아니므로 매우 당황하여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한 채로 일방적으로 당하며 수모를 겪지만 나중에 시간을 내어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원인을 알게 되죠. 그것은 바로 언젠가 그 열등감 넘치는 인간에게 했던 다소 쓴소리가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공포감을 느끼며 전율하게 되죠. 이런 유형의 파괴적이며 극소인배적인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대응법은 그저 36개 주랭랑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당장 그 사람과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최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상대하다가는 자신의 인격은 물론이고 어떠한 신변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관계라면 그때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긴장하면서 이 열등감 환자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을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인간이 저지르거나 겪고 있는 모든 불합리한 행동들을 극복하는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바로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닌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 있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고 지혜롭게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는 짧은 인생살이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범사에 승리만을 거듭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